서간의 과거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요. 아빠인 국공은 여자들과 놀아나느라 자신의 딸인 선옥청도 못 살아봤죠. 이렇게 세 번째 타겟은 아빠인 국공이 되는 듯 싶은데 처음엔 시첩에서 그 다음은 귀첩으로 이제는 측비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서간. 그런 서간을 보면서 장인은 배적이 서간에게 빠져 측비까지 올려줬다며 비난을 하는데 남의 부인이랑 바람난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차분히 서간과 황후의 대결이 될 테니 어차피 본인이 막을 수 없다는 배적. 다시 국공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흠청감 정씨는 국공과는 그렇고 그런 사이 같은데요. 정씨는 자신이 요녀 소문을 내 국공을 도와줬지만 다른 기녀에게 빠져있는 국공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씨는 배적을 무찌를 계획으로 국공을 이용해 서부군 내부 반란을 일으키려는데요. 기생과 놀고 있는 국공에게 자객을 보낸 정씨. 이때 국공은 자객에게 당하게 되는데 그 옆에 서간의 옥패를 떨어뜨려 버린 것. 결국 서간을 잡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 정씨는 서간은 사주가 안 좋다며 측비로 올리면 나라에 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고 국공에게 보낸 자객 역시도 서간의 짓이라 모두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물론 다 믿지 않는 배적. 그대로 서간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바로 내란이 발생해버리죠. 결국 이렇게 가버리면 섭저광 배적의 명망이 위태로워진다며 자신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서간인데요. 배적에게 혼자 가라 말하는 그녀. 심지어 장의와 다른 장군들 역시 배적을 말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스스로 선원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엽서간. 거의 제 발로 죽겠단 소리겠죠. 서간을 화형시키려는 선원금. 배적과 다른 장군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결과는 상관없이 죽일 계획이긴 하지만요. 이때 서간은 자신의 엄마처럼 묵주를 잡고 있는 서건금의 모습에 엄마 일은 소감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죽을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자극해도 되는 건가요? 한편 정씨는 장군들이 회의하는 곳으로 가던 중 선원금에게 잡혀서 끌려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급한 나머지 불을 질러버린 선원금. 그때 불 속에 있는 서간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배적. 서간을 검으로 쓰길 원하지만 사실상 칼자루는 서간이 쥐고 있다는 배적인데요. 이거 고백이죠? 고백 맞죠? 그의 마음을 밀어내기라도 하는 듯 배적이 보호하고 싶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늘어난 것뿐이라는 서간. 지금 너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정씨는 국공을 위해 계책을 세웠지만 현재 배적이 이끄는 서부군은 굴량미를 많이 충당하면서 전쟁을 안 나간 지 오래되었었는데요. 그로 인해 굴량미를 빼돌렸다며 배적의 목을 쥘 예정이었죠. 이후 정씨의 폭로가 시작되고 최근 요녀 소문과 자객은 모두 국공이 시켜 자신이 만든 것인데 그 이유는 3년 전 국공이 자리를 탐하려고 전우였던 자신의 남편을 반역으로 몰아서라는데요. 결국 감옥에 간 남편은 비수를 맞아 죽게 되었고 다른 장군들의 시녀, 사촌 여동생 등 여자라면 모두 건드렸던 국공. 이거 완전 쓰레기였구나. 거기다 굴량미도 국공이 착취했다는 정씨. 감옥으로 가게 된 그는 길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거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서간과 마주하게 되는데 여전히 자신을 못 알아보는지 묻는 서간. 어릴 때도 못 알아봤는데 지금 알아보겠나. 과거 임신한 엄마가 맡고 있어서 아빠에게 도와달라 말했지만 미천한 의녀가 국공부에 들어왔으니 감지덕지 해야 한다 했던 국공. 서간은 아빠한테 과거 엄마가 산속에서 죽을 뻔한 아빠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겁탈도 당하지 않았고 국공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라는데요. 구해줬더니 겁탈이라니. 진짜 천하의 쓰레기 놈인 국공. 너도 이만 꺼지거라. 한편 남편 2명을 벗고 자신도 국공에게서 벗어나게 되어 고맙다 인사하는 정씨.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그녀에게 서간도 인사하는데요. 사실 요녀 계획은 정씨와 함께 손을 잡은 서간의 아이디어였죠. 이제 아빠를 그림에서 없애려는 서간. 그때 서간을 찾아온 배적인데요.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해주는 서간. 이제 서간의 진짜 정체를 알려달라 말하는데 말이 없는 그녀에게 키스. 이렇게 직진 고백. 이때 밖에서 들려오는 배조의 목소리. 바로 서간의 아들이었죠. 소리에 놀라 키스를 멈추자 배적은 눈치를 채버리는데요. 그녀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아들 조에게 상처 주는 것이라면 그만두라 일러두죠. 그 시각 선원금은 이제 조에게 협박까지 하게 되는데 지난 3년간 길러줬으니 이제 은혜를 갚으라는 선원금. 장희에게도 이제는 조를 이용하는 방법뿐이라 말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선원금. 근데 왜 장희한테 돌아가자는 거지? 헤어지자는 걸까요? 서간에게 아들 조의 장난감들을 보여주며 만약 자신이 죽으면 조는 서간을 엄마를 죽인 원수로 생각할 거라며 거들먹거리는 선원금.
밖으로 나온 서간은 아주 무례하게 커버린 조를 보게 되는데요. 조 역시 서간을 보자 엄마를 괴롭히는 여자라며 자신의 아빠가 섭정왕이라고 큰소리칩니다. 3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원수라 생각할까 걱정인 서간인데요. 그나저나 아들 저 버르장머리부터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 조를 동네 거지들에게 던지는 서간. 이를 본 배적은 그녀를 나무라는데요. 그러자 언제까지 아들을 보호해줄 수 있냐며 강하게 자라길 바래서 절에 교육시키러 보낸 것이 아니냐는데 이렇게 엄빠의 교육관 충돌인가요? 조에게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서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인은 선원금에게 바로 알려주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그동안 사랑해주고 보호해줬다며 자신만만한 선원금. 그 시각 혼이 제대로 나고 빠우즈를 얻는 조. 그리곤 또 나타난 거지들을 상대로 서간의 조언처럼 행동하는데요. 한 명씩 상대해서 이기고 나머지는 싸움 없이도 빠우즈를 나눠주며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조. 그렇게 거지들과도 형제처럼 지내게 되어버립니다. 기쁜 나머지 여범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조. 식사 시간 조는 자신의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고 싶다고 배적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을 사귀면 모두 데려올 거냐는 질문에 아빠처럼 더 훌륭하게 커밥 안 굶고 돌아갈 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엄마의 교육 방침으로 갑자기 철이 들어버렸네요. 뿌듯한 서간과 배적. 세 사람의 모습에 선원금은 서간이 더 높이 올라가야 떨어질 때 더 힘든 것을 알게 해줄 거라는데 그날 밤 조를 침대에 눕히면서 갓난아이 시절 오른쪽 어깨에 있던 달 모양 반점을 찾으려는 서간. 하지만 조의 어깨에는 반점이 없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아님을 눈치채는 서간. 자신의 아들이 어디 있냐며 선원금에게 따지지만 데려온 다음날 고열로 아파 죽었다는 아이. 분노한 서간은 선원금의 목을 조르는데요. 이때 그 모습을 봐버린 조. 서간을 비난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대체 서간의 아들은 어디 있는 거죠? 설마 선원금이 말한 가족 3명이 자신과 장희와 지금의 조를 말하는 거였나요? 장희의 아들이었던 걸까요? 자신의 임신을 숨기기 위해 서간에게 배적과의 임신을 하게 만들고 데려오는 척하면서 자신은 장희와 아이를 낳아 자신과 배적의 아이인 것처럼 키웠던 걸까요? 서간과 배적의 아이는 죽지는 않았을 듯 싶은데 어딘가 숨겨놨을 것 같긴 하네요. 와우 반전에 반전이 겹겹이 발생하는 드라마 비녀. 하루에 한 편이라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역시 저만 재미있던 게 아니었나 보네요. 서간의 아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다음에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드친자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